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까지 같이 꺾어 놓는 소리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리를 듣고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잠깐 조사겠지. 오해가 풀리면 난 다시 나갈 거야.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눅눅했고 형광등 불빛은 사람 얼굴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죠. 고성이는 얇은 담요를 끌어안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춥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돈이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안 되는 곳에 들어온 사람의 두려움. 고성이는 그걸 처음 맛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애 씨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는 건조했고 친절한 기색이 없었죠.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펴며 걸으려 했습니다. 예전엔 그랬거든요. 어디든 들어가면 사람들이 먼저 비켜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고성이는 사모님이 아니었고 대표 사모님도 아니었어요. 그저 피의자였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운 책상 하나로 끝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사람은 고성이를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성애 씨,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고성이는 코웃음을 치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무슨 거래요? 조사관이 종이 한 장을 툭 내려놓습니다. 이 계약서요. 고성이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강남의 조용한 VIP룸에서 도장을 찍으려던 그 계약서였습니다. 그때는 그 종이가 새 출발처럼 보였어요. 철창에 갇히기 전 마지막 밧줄 같기도 했고요. 그래, 이거 팔면 된다. 현금만 들어오면 난 다시 살아. 고성이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이는 구원이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 집 누구에게 소개받으셨죠? 그건 중개사무소에서. 아니요. 고성애 씨가 먼저 연락했어요. 조사관은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줍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짧은 음성 녹음. 고성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들, 이런 집은 무조건 빨리 잡아요. 커뮤니티에 후기 좀 올려요. 좋은 매물이라고. 불안해하면 다들 그렇게 한다고 밀어붙이면 돼요. 고성이는 그 말을 한 게 기억났습니다. 그땐 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돈이 급했으니까. 조사관이 말합니다. 고성애 씨, 이건 단순 알바가 아니라 유도예요. 유도요? 피해자들이 불안해할 때 안심시키고 결정을 재촉한 사람. 그게 고성애 씨입니다.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누가 시켰는데요? 그 질문이 나오자 고성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자기가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조사관이 종이를 한 장 더 꺼냅니다. 이건 피해자 진술서입니다. 고성이의 눈이 그 글씨를 훑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혼해서 처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집 주인에게 맡기는 큰돈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했는데 지금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고성이는 그 글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눈이 따가운 게 아니라 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막힘은 미안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왜 하필 나야?
왜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어야 해? 그 마음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난 얼굴도 몰라요. 나는 그냥 소개만 했을 뿐이에요. 조사관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소개만 한 게 아닙니다. 고성애 씨는 커뮤니티도 움직였어요. 그 말과 동시에 조사관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맘카페, 지역 커뮤니티, 신혼부부 모임, 글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매물 진짜 괜찮아요. 강추. 중개사님 너무 친절하고 확실해요. 전세 보증보험? 그런 거 몰라도 괜찮대요. 그 글들 밑에는 같은 말투, 같은 표현, 비슷한 시간대. 마치 누군가가 작업한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조사관이 묻습니다. 이 계정들 고성애 씨가 만든 거죠? 아니요.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이 고성애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말이 막혔습니다. 예전엔 이런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말을 만들어냈어요. 눈물도 만들고 사연도 만들고 분노도 연기했죠. 그런데 이곳은 연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증거는 차갑고 숫자는 더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근데 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했잖아.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다들 했죠. 그래서 지금 다들 조사받고 있어요. 고성이는 그 말에 잠깐 안도했습니다. 그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끝나는 게 아니면. 그런데 조사관이 다음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고성애 씨는 조금 달라요. 고성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왜요? 고성애 씨 계좌로 거래 직전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그건 사례비 같은 거였고, 조사관이 짧게 말합니다. 사례비 치고는 금액이 큽니다. 고성이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돈은 분명 약속된 몫이었어요. 자기가 고생한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그 돈이 대가가 아니라 공범 흔적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더 꺼냅니다. 이번엔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고성이의 눈이 멎었습니다. 그 단어는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였어요. 돈이 커 보이게 흐르는 곳. 하지만 동시에 한 번 찍히면 끝까지 추적되는 곳. 조사관이 묻습니다. 고성애 씨,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내 돈이에요. 어떤 소득으로 모은 돈이죠?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예전이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누구인데.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깨달았거든요. 이 방에서 내가 누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오직 돈이 어디서 왔는지만 의미가 있다는 걸요. 그날 밤 고성이는 다시 차가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벽은 그대로 차갑고 바닥도 그대로 차가웠죠. 그런데 고성이는 이상하게 더 추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TV를 틀었습니다. 교도소 안작은 방송 소리였지만 자막은 선명했습니다. 고성이는 몸을 일으켜 그 자막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이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립니다. 슈조이 그룹, 내부 감사 본격화 재단 자금 흐름 조사 확대. 고성이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만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더 터질 게 있구나. 고성이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데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도 사람도 길도. 이제는 손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걸 고성이는 그제야 진짜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밤 고성이는 처음으로 무섭다는 말을 속으로 뱉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그 말이 다음날 더 큰 문을 열게 될 줄도 모르고요. 새벽 내내 잠을 못 잔 사람은 아침이 와도 아침을 못 느낍니다. 고성이는 교도소 안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부터 떠올리려 했어요. 그런데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였죠. 어제 TV 자막, 재단, 자금 흐름, 조사 확대, 그 단어들이 밤새도록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담요를 걷어차고 벌떡 일어섰다가 이내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도 폼을 잡고 싶은데 여긴 폼을 잡을 바닥조차 없었거든요. 잠깐 뒤 면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고성애 씨, 변호인 접견.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성희의 눈빛이 번쩍 살아납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방법은 있어. 마이너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고성희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고성희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괜히 숨을 고릅니다. 그 한마디가 자기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뭐가 더 안 좋아져? 재단 쪽이요. 내부 감사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때? 4명이 아니면. 사모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딱 잘립니다. 그 말투가 더는 연기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자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움직여요. 고성희가 코웃음을 치려다 입술이 굳습니다. 언론. 그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고성희를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걸 잘 알았죠. 얼마나 나왔는데. 변호사가 종이를 넘기며 답합니다. 재단 관련 기사 오늘 오전부터 하나씩 뜨고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론은 더 잔인해집니다. 고성희의 손가락이 수화기를 꽉 눌렀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정도로요. 막아. 다 막아. 막을 수 있었으면 막았겠죠. 변호사가 한숨을 쉬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방어보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 누구 책임인지,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를 살릴지. 누굴 살려? 고성희는 그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릴 사람은 하나뿐인데요. 자기 자신. 내가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끝나. 다른 건 다. 고성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리 너머 변호사의 눈빛이 너무 현실적이었거든요. 사모님, 재단까지 들어가면 다른 선이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어떤 선? 박진석 회장 쪽이 지금 협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협조. 그 말은 타협이 아니라 완주였어요. 박진석은 끝까지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뻔하다가 이를 악물고 다시 붙잡습니다. 박진석은 날 끝낼 생각이야? 변호사가 말을 아꼈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사모님, 기도. 기도 같은 소리 하지 마. 고성희는 거의 으르렁거리듯 말하고 수화기를 탁 내려놓습니다. 접견실을 나오는 길, 고성희는 벽에 붙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마르고 눈밑이 꺼진 얼굴. 그 얼굴이 낯설어서 고성희는 잠깐 멈칫했어요. 나 이렇게까지 됐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급히 입술을 깨뭅니다. 후회가 아니라 약해지는 게 싫어서였죠. 그날 오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주머니 속 없는 휴대폰을 찾는 버릇 같은 동작을 하다 멈춥니다.
밖에선 한 번이면 끝나던 전화가 여기선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그제야 피부로 와 닿았거든요. 옆 침상 수감자가 TV를 가리키며 툭 말합니다. 저거 아줌마 얘기 아니야? 화면 아래로 재단 자금 흐름 조사 확대라는 자막이 또렷하게 박힙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립니다. 나만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더 터질 게 있구나.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닫습니다. 이제 돈이 아니라 시간이 자신을 죽인다는 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더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더 잔인해집니다. 마이너스 같은 시간. 밖은 기사가 아니라 소문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슈조이 그룹 본사. 회의실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고 발소리도 죽였어요. 박성재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들어갑니다. 이젠 부사장이 아니라 회장 대행 자리로 앉아야 했으니까요. 회의실 안 박진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중심 자리에 앉아 있진 않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박진석의 그림자를 끌고 왔습니다. 성재가 낮게 묻습니다. 아버지 정말 끝까지 가실 거죠? 박진석은 종이를 정리하며 짧게 답합니다. 끝까지. 그 말이 단호해서 성재는 괜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한 번도 말로 끝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단 이사들이 들어옵니다. 회의 주제는 간단했어요. 재단 자금 흐름 전면 공개, 외부 감사 전면 협조, 그리고 재단 이름으로 새로운 공익 사업 발표. 이사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이런 타이밍에 공익 사업을 발표하면 이미지 관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지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성재 쪽을 한번 봅니다. 성재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지금 누굴 떠올렸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차철민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밉니다. AP그룹에서 지역과 함께 일했던 사람. 얼굴이 초조하고 손엔 서류가 한가득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해서요. 말해. 지역 대표팀에서요. 전 직원이 서명했습니다. 병원 지원이든 응원금이든 뭐든 돕겠다고요. 박진석은 잠깐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회사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죠. 그걸 보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런 걸 지역이가 만들었군. 차철민이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지역 대표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도 남부터 챙겼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조용히 접어들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단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결정의 공기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박성재는 퇴근 대신 한 방향으로 차를 돌립니다. 이상철네 집. 오래전 박성재가 집이라고 느꼈던 유일한 곳. 계모에게 구박받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도 들어와 밥 먹고 가. 그 한마디로 숨을 쉬던 집. 성재는 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때의 자기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잠깐 기억이 겹쳐집니다. 어린 성재가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 춥고 작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던 밤. 그 집 애가 여기 왜 와? 차가운 목소리. 그때 문이 열리며 김다정이 말했죠. 애가 무슨 죄야?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 그 말이 성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편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문이 열리고 김다정이 먼저 눈을 마주칩니다. 성재 왔니?
따뜻한 목소리 하나에 성재의 어깨가 풀립니다. 식탁엔 따뜻한 국, 가지런히 놓인 반찬,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수빈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합니다. 오빠, 딱 맞춰왔네. 밥 먹고 가. 성재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먼저 떨립니다. 제가 밥 먹어도 돼요? 뭐래? 여기 내 자리 있는데. 이상철이 숟가락을 건네며 툭 던집니다. 그 말투가 여전해서 성재는 속으로만 크게 숨을 내쉽니다. 식탁이 채워지고 사람들의 젓가락 소리가 오가는데 성재는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러다 이상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혁이는 어때? 그 질문에 식탁 공기가 살짝 멈칫합니다. 수빈이 입술을 깨물고 김다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성재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위험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잔인하더라고요. 김다정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걸 본 이상철이 괜히 목소리를 더 거칠게 만들어요. 말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 성재 너도 너네 집도. 성재는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려서 오히려 마음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성재가 그렇게 말하자 수빈이 성재의 팔을 살짝 잡습니다. 오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리도 같이 할 거야. 그 말이 훈훈해서가 아니라 진짜라서 울컥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한 숟갈 떠넣습니다. 목이 막혀서 잘 넘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마이너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성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은호라고 뜹니다. 성재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호야. 수화기 너머로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재 오빠, 지금 지혁 선배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 소음이 같이 들려옵니다. 발소리, 호출, 의사 목소리. 성재의 눈빛이 단숨에 굳습니다. 무슨 일이야? 호흡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담당 교수님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게 있다고. 결정? 기다리던 연락이 올 수도 있대.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대. 성재는 숨을 들이켰다가 그 숨이 제대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은호야, 너 혼자야? 엄마도 왔는데 지금 정신이 없고. 나 너무 무서워. 그 말에 성재는 바로 대답합니다. 나 지금 간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바로 연락할게. 수빈이 성재 얼굴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병원? 성재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수빈도 망설임 없이 외투를 집어요. 나도 같이 가. 이상철이 말합니다. 둘 다 가. 여긴 내가 챙길 테니까. 성재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입니다. 그 짧은 고개 숙임에 은혜를 담고 다짐을 담고 미안함도 담았어요. 마이너스. 차 안. 성재는 운전대 위에서 손을 꽉 쥔 채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 박진석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해. 성재는 최대한 목소리를 흔들지 않으려 애씁니다. 아버지, 지혁이가 지금 위급합니다. 병원에서 재단 쪽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 준비, 이송, 팀 구성. 어떤 방식이든 빨리. 박진석은 잠깐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지만 실은 몇 초도 안 됐죠. 그리고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내가 오늘 밥 먹으러 갔던 그 집에서 내가 받은 건 밥만이 아니었다. 성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알아요. 그래서 갑자.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재단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열어. 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나선다. 짧은 문장.
그런데 이상하게 성재는 그 말에 숨이 트였습니다. 박진석이 비서에게 지시하는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재단 의료지원팀 호출, 협력병원 라인 전부 연결, 필요하면 해외 네트워크까지 열어. 전화가 끊기기 직전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성재야. 네. 오늘은 은혜 갚는 날이다. 마이너스.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늘 전쟁터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손톱을 뜯다가 다시 두 손을 꼭 잡습니다. 정순이는 말없이 기도만 하고 지강호도 한쪽 벽에 기대 서 있는데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때 성재와 수빈이 달려옵니다. 숨이 찬데도 성재는 제일 먼저 지은호를 붙잡습니다. 지금 어디야? 지은호가 가리킵니다. 저기 중환자실 들어갔어.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담당 간호사에게 다가갑니다. 재단에서 협조 들어갈 겁니다. 필요한 서류, 절차, 제가 다 맞출게요. 간호사가 성재의 얼굴을 알아보고 잠깐 놀랍니다. 하지만 놀랄 시간이 없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증자 연락입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성재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숨을 삼킵니다. 연락. 그 단어 하나에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나와 이지환이 복도로 들어섭니다. 영나는 숨이 차서도 차분히 걸었고 지환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경호처럼 자연스럽게 영나 옆을 지켰어요. 영나가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언니 괜찮아?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먼저 올라오죠. 지환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버팀목 할게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마이너스. 잠깐 뒤 박진석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비서와 함께였고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차분했어요. 박진석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상철 가족 쪽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상철이 짧게 대답합니다. 이런 데서 볼 줄은 몰랐지. 박진석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변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러 왔습니다. 김다정의 눈이 붉어집니다. 그걸 본 박진석이 시선을 낮춥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재단 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병원 요청사항 최우선. 비용이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진다. 절차가 문제면 재단이 해결한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전화를 돌립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성재에게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 그 집 밥을 먹고 울지 않았던 날이 있었지. 성재가 눈을 깜빡입니다. 그날을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 성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 오늘이 회사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마이너스. 그때 병원 방송이 짧게 울립니다. 중환자실 보호자분 담당 교수님 면담 요청합니다. 지은호가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성재가 지은호의 어깨를 잡아 멈춰 세워요. 나랑 같이 가. 왜? 너 혼자 들으면 무너질까봐.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걸 본 수빈이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 같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지은호와 성재가 면담실로 들어가고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기다립니다. 박진석은 벽에 기대서서 짧게 눈을 감습니다. 그 사이 교도소 안고성이는 똑같은 뉴스 자막을 또 보겠죠. 재단, 조사 확대. 고성이는 그게 복수라고 믿을 겁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끝내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군가의 생명이, 그리고 누군가의 새 시작이 달려 있다는 것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면담실 문이 열립니다. 성재가 먼저 나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뒤따라 나오며 입술을 떨면서도 말합니다. 연락이 올 수도 있대. 오늘 밤 안에. 그 말이 떨어지자 복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딱 한마디만 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박진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내부 감사, 절차대로. 누구도 봐주지 마. 보내고 나서야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고성이를 끝내는 밤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다시 살리는 밤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스스로에게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재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성재는 화면을 보자마자 손이 굳어버립니다. 받아. 박진석이 말합니다. 성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박성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식 코디네이터입니다. 기증자 매칭 가능성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희망과 공포가 같은 얼굴로 올라오는 순간 오늘 밤이 누구에게는 끝이 될지 누구에게는 시작이 될지 이제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을 맞이하기 위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